김정일입니다. 캔일버 통합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론의 흐름과 핵심 개념 그리고 실제 삶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떠오르는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게 잘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윌버 사상의 흐름에 대한 것인데 캔일버 사상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발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의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다가 점차 몸과 마음, 사회와 문화까지 함께 보는 통합적 관점으로 확장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윌버 사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1기부터 5기까지 특성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캔일버의 통합 이론이나 사상에 대해서 학위 논문 자체가 통합이니까 깊이 잘 알 텐데 일반인이나 후학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질문으로 알고 오늘은 우선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캔일버 사상이 어떻게 잉태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해왔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런 얘기하겠습니다. 캔일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캔일버 사상은 지금 현재 통상 얘기하길 5계기 본인은 뭐 4기 후반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5단계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얘기하는데 시작되기는 캔일버가 23살인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집필해가지고 이제 책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때 초기에 캔일버 사상이 이제 제1기라 해서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캔일버가 원래 이과적인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캔일버가 나하고 똑같은 게 캔일버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듀크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도 이과적인 거기에 재능이 있으면서도 관심은 전통과 현대, 철학, 심리학, 종교 이쪽에 관심이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람 뭐 도서관에 가서 만약 그거 하면서 그 당시에 동서양의 전통의 우리가 소위 전통시혜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얼도스 헉슬리의 페레니얼 필로소피 같은 건데 그런 건 나와 있었고 캔일버가 관심이 있었던 건 서양에서 캔일버를 가장 거하게 했던 것은 플라톤 서양 사상의 서양 철학의 주류 중에 주류지만 신플라톤 사상인 플로티노스의 사상과 그것이 쭉 와서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칸트 이후에 절대적으로 뭐 여러 계통이 있지만 절대 관념론적으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캔일버가 그때 그하고 동양도 특히 베단타 또 탄트라 이쪽에 그하면서 불교도 서양에 소개된 특히 처음에는 일본 불교 이런 쪽으로 그하가지고 그래서 캔일버가 그런데 또 이제 딱 그한 게 노자의 도덕경 읽고 완전히 자기 세계관이 이런 거 다 알려진 그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캔일버가 이게 동서양의 성장 발달 진화하는 그 의식이 보면 캔일버가 보기에 이게 의식이 완전 디스크리트하게 이산적으로 단계적으로 딱딱 발달하는 게 아니고 의식 자체가 하나의 마치 전자기파 빛의 스펙트럼 같이 그런 식이 아니냐는 그런 직관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딱 써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1단계의 그 책이 의식의 스펙트럼 책이고 그때는 또 이게 낭만주의적인 그런 사조가 그때 완전히 그하기 때문에 캔일버가 발달에 대한 거는 융의 자기 심리학적인 발달을 했지만 그걸 또 정확히 따라서 그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캔일버가 그때 낭만주의에 그래가지고 동서양의 하여튼 인간 의식의 성장 발달 그 다음에 그게 낭만주의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한 게 캔일버가 지금 그에서는 완전히 그때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그때 한때 그랬어요. 인간의 보통 그 성장 발달이라는 게 인간의 고통이나 불행이 언제 시작되느냐 사실 개인적으로 따지면 어린아이가 영아가 태어나가지고 바디 에고 이후에 이모션 정서적 이게 생기기 이전 단계 캔일버가 얘기하는 이원화라고 하는 분리가 생기기 전 단계가 이게 대양적이고 아주 그게 인류의 계통 발생증을 하면 뭐에 해당해요?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해당합니다. 캔일버는 여기에 이제 딱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캔일버가 그 이원화의 문제 그것이 인간의 불행 고통의 시작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퇴화 인볼루션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는 건데 그때 그 낭만주의적인 걸 용어로 또 건데 뇌화다 퇴화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어린아이의 순수한 대양적인 이런 돌아가자 하는 거 그게 초계인적인 단계 나중에는 이제 이 인간의 캔일버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플레로마적인 이런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표적 심리학적으로 근데 그런 걸로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본인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캔일버 책이 센세이션을 한 게 대중들한테 센세이션을 한 게 아니라 트랜스퍼스널이나 자초를 하는 사람들이 이론이 그렇게 없어요. 그때 그로프도 있었고 메슬로도 이제 의식 중에서 자기 욕구의 발달을 놓고 뭐 메슬로 그때부터 유명했지만 자기 실현 넘어서 자기 초월에까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메슬로가 유일하게 초계인 자아choice 심리학적으로 이게 그었는데 메슬로는 이미 굉장히 유명했죠. 그것도 유명했죠. 그렇지만 이론적인 틀이 없을 때 케닐버가 딱 그하니까 트랜스퍼스널 초계인 발달적인 거는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때 발달 심리학들이 나와 있었고 그랬는데 케닐버는 낭만주의적인 걸로 해가지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 책이 4년 만에 딱 나왔을 때 완전히 센세이셔널하게 하룻밤 만에 뭐 그한 거예요. 그래서 케닐버가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리비전 저널 같이 그래서 케닐버가 처음에 스타트하기는 인간의 발달을 갖다가 이제 전개인, 개인, 초개인으로 해가지고 쫙 하는 이런 개념을 그때 이제 자기가 그 하고서 발달 심리학을 다시 보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느꼈지. 그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제가 또 PDF라는 걸 뒤에 딱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한 서양의 서구의 절대 관념론 심플로톤주의에서 그러니까 플로티너스 시작해가지고 해결해 이걸 주류로 하고 동양의 베단타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쪽으로 이렇게 편입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그 하는 제2기 사상이 이제 1980년도 초에 80년도에 딱 들어오면서 1기 사상에는 딱 그거예요. 의식의 스펙트럼 좀 학술적인 책인데 그걸 또 대중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고통 불행이 다 이원화 경계를 만들어서 온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무경계라는 걸 가지고 쭉 했지만 그거는 초기 사상보다도 실제로 이제 게닐버 사상의 기본은 2기 때 그러니까 아트만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게닐버가 인간이 전개인, 개인, 초개인으로 받아가지고 쭉 그게 이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신플라톤의 그 플로티너스에서 해겔까지 스피릿 인 액션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막 영의 활동으로서 이게 쭉 하는 그걸 또 케닐버가 제목을 딱 짓기는 케닐버가 동양사상에도 다 스피릿 영이란 말을 쓰면서도 그때 뭘 썼냐면 딱 아트만 프로젝트는 아트만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브라우만과 아트만은 개체의 근본적인 본성, 자성 그게 해당하는 건데 우리 불교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트만 프로젝트로서의 그 하는 걸로서 이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개인, 개인의 초개인에 대해서는 이게 트랜스퍼스널인데 그때 이론이 그한 걸 갖다 진짜 이론을 정립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서양의 절대 관념론, 심플라톤, 플로티너스 사상에다가 동양적인 거, 베단타적인 거 이걸 갖다 가미해가지고 모든 게 아트만의 그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쫙 그해가지고 결국 궁극의 일자화해동 이런 목표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케닐버가 이기 사상의 개체적인 발달을 갖다 전개인, 개인적까지는 발달 심리학적으로 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발달 심리학자들의 그걸 갖다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그걸 갖다 아트만의 프로젝트에 그걸로서 그한 그래 투사로서.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영이 스스로를 갖다가 깨닫고 깨우치면서 가는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초개인 단계에 대한 걸 갖다가 최초로 이제 정립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걸 개체적인 발달인 트랜스퍼스 사상에 또 그걸 갖다가 이제 계통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그했냐 케닐버 up from Eden이라는 에덴은 것이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쫙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과 세세. 그러니까 이기 사상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통합적인 것보다는 트랜스퍼스널 사상적인 그런 것을 갖다 구한 거예요. 인간 의식의 수직적인 어떤 성장 발달. 근데 이제 진짜 케닐버가 어떤 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3기 때. 그러니까 2기 때 나온 것은 케닐버가 80년대 들어와서 83, 4년도까지 나온 아트만 프로젝트하고 어프롬 이든하고 그것이 나왔을 때 그 외에 다른 책도 몇 개 나왔지만 그건 중요한 책이 아니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서 트랜스퍼스널 사상에서 2기. 그러다가 이제 3기가 그한 게 이 케닐버에서 가장 획기적인 책이란 게 케닐버가 그때 이제 1기, 2기 때도 이제 그런 리비전 저널이나 또는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에 대한 그 저널에 적극적으로 그 하면서 논문도 발표하고 막 그러고 하니까 하버드 대학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잭 앵글하고 다니엘 브라운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 정신의학을 하면서 또 윗바사나 그것도 그 사람들은 그냥 말로 케닐버는 영어만 그 하니까 뭐 그런 걸 전부 다 뭐 영어로 번역된 것들 서구에 번역된 걸 가지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소성 불교에 그걸 갖다가 그 하고 해서 발리어나 이런 거 갖다 공부하고 그 경전을 갖다 직접 원어로 그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케닐버를 갖다 그 한 것은 이 삼기사상에 매개가 된 사람은 또 역설적으로 동양의 힌두 베단타의 오로빈도라고 현대의 완전히 구루로 완전히 추앙받는. 그런데 그 한 게 오로빈도는 딱 봤을 그 현대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베단타 심리학적인 그걸 갖다가 그 하면서 명상 정관적인 이런 그것이 그 위에 그건데 그 밑에 단계를 갖다가 서양적인 거를 받아들이면서 전통과 그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잭 앵글이나 다니엘 브라운도 그렇고 케닐버도 그렇고 그게 딱 무릎을 치면서 그 한 거지. 그런데 이게 인간의 발달을 그러니까 그 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케닐버의 사상이 그러니까 발달의 수준 그건 2기 때에 얘기했듯이 그 아트만 프로젝트나 그랬지만 발달의 수준보다 이제 다양한 발달 심리학에서 다룬 게 뭐예요? 인지의 발달, 자기의 발달, 그거에 자기와 관련된 뭐 이미 메슬로의 자기 욕구에 대한 거라든지 레빙거의 뭐 정체성에 대한 거라든지 홀버그의 뭐 도덕성에 대한 거라든지 기타 뭐 진 갭스의 뭐 사회 문화적인 그런 게 단계적 발달 하여튼 여러 발달 라인의 그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하는데 그게 기준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딱 그 한 게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이 책을 낸 게 켄일브의 가장 최초의 획기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식의 변형 내가 번역한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있어요. 근데 이 보면 오로빈도가 대단한 그런 게 인간 의식의 발달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할까 이걸 갖다가 현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베단타 플러스 현대화한 거예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그 한 게 인간의 발달 성장 발달이라는 게 인간 의식의 전 개인적인 단계와 개인적인 단계 그다음에 초개인적이다 이런 것인데 여기까지 뭐겠어요. 여기는 서양의 발달 심리학이 그 이외에 더 그게 좀 이미 그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서양 발달 심리학이 서양 발달 심리학적인 그면서 오르빈도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게 3단계씩 각각 그 한 거예요. 9단계로 그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오르빈도가 사실 위대하다는 얘기지. 이런 거 자체가 내가 얘기한 건 켄일버가 이런 식으로 의식이 전개인 초개인 쪽으로 이렇게 그한다는 걸 오로빈도와 그하고 하버드 대학의 앵글러나 브라운 같은 그 아주 대단한 그 학자들도 동의해가지고 뭐 그 말고 다른 로저 월시나 다른 정신의학자입니다. 발달적인 걸 좋아해서 현대 미국의 그런 정신의학이나 발달심리학자들이 다 그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하튼 켄일버가 이걸 갖다가 오로빈도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트랜스퍼셜 저널에 발표하고 한 거에 공감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예요? 온갖 발달이 다 그 하는 거예요. 인간 의식의 발달, 성장, 진화 이런 말은 초개인적인 단계에 가서는 쓸 수 있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모델로서 켄일버가 그 한 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것이 켄일버가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여러 수준에 대한 걸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발달의 이제 라인으로서 그 한 게 이 뭐 앵글러나 브라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 인지, 자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사회성 또 가치 또는 이 뭐 영성 뭐 등등 해서 이런 모든 발달의 라인을 그때 이제 켄일버가 체계화시킨 게 3기였다 이거예요. 켄일버 3기 사상이 그 한 게 그러니까 이 의식의 변형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I2I라는 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 번역되어 있죠. 이게 심층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켄일버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나를 갖다 그때 내가 켄일버였을 때 그 하게 했던 건 다른 어디에서도 그 하지 않는 데서 우선 내가 켄일버를 처음에 발견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아쿠아를 나와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3기 사상이 중요한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 1기, 2기, 3기에. 근데 나를 또 확 빠지게 했던 게 I2I를 내가 딱 봤더니 심층과학의 세 요건. 나는 켄일버의 다른 사람들은 뭐 PTF 이런 걸 얘기하지만 나는 켄일버가 그 한 거는 그때 심층과학의 세 요건을 갖다가 얘기한.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과학 이것만 얘기할 때 켄일버는 뭐냐면 진짜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에는 각각의 패러다임, 교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경험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실험이나 이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 우리가 선도 우리가 과학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다 해가지고 왜냐면 그 전문가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이게 이해되고 공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검증하는 것도 그 전문가 집단에서 한다 이게. 이 세 가지. 이것을 켄일버가 딱 심층과학의 세 가지 요건. 해가지고 됐을 때 내가 그걸 보고서 이야 굉장한 거다 이건. 즐겨서는 항상 심층과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단순한 신과학을 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켄일버가 I2I에서 그하고 이 3기 사상이 되면서 켄일버 사상이 체계적이 되고 여러 가지 발달 라인을 갖다 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켄일버가 자기 부인 암으로 사별하고 방황하다가 80, 90년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서 이제 지필에 매진하고 그러니까 4기 사상은 사실 4기 사상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하는 게 켄일버의 진짜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3기 사상에서 켄일버가 굉장히 현대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 또 발달심리학, 동양, 서양 다 한 그런 대단한 석학들이 인정받아가지고 의식의 변형의 첫 번째 저자로 나와요. 켄일버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 켄일버가 그 인정을 받고 이런 때에 이제 4기 사상이 되는 건 90년대 초예요. 그리고 4기 사상의 대표적인 책이 발간이 된 건 95년도 얼마. 그게 Sex Ecology, Spirituality. 근데 이 명칭을 다 한 걸 보세요. 여기에 섹스, 이게 뭐예요? 젠더의 문제란 말이에요. 에컬러지, 생태란 말이에요. 근데 켄일버가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대 그때 항상 뭐 산업화 시대 그때 포스트 모던 사상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통적인 모든 걸 갖다 다 해체하고 불란스의 그 위대한 그런 그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 데리다, 둘레이즈 뭐 할 것 없이 포스트 모던이 막 과학할 때 켄일버가 이제 이 현대 산업화 시대 문제를 젠더 문제하고 페미니즘이죠. 에컬러지, 생태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책을 그걸 갖다 발달시 이 모델에 의한 걸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대한 건 이게 자초 심리학적인 그걸로 가면서 그렇지만 이게 점점 더 뭐하냐면 이때 와가지고는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서양의 절대관념론
적인 이런 쪽으로 거하면서, 그러면 동양에서는 베단타나 단트라 이쪽에 거하면서 이걸 갖다 그쪽으로 편입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스피릿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그 스피릿이란 말을 갖다가 동양서양 거하면서 쓰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동양서양을 갖다가 편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세스라는 이 두꺼운 책 400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가 거하면서 케인일보의 사기 사상의 완성한 대표작이 케인일보의 통합사상. 그래서 케인일보가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이때 명칭이 붙이는 게 아퀄이라는 명칭이 붙이냐. 온 수준은 이미 어때요? 앞에 3기 사장에서부터 다양하게 다 되어있잖아요. 온 수준의 온 상한, 온 분면. 이거를 케인일보가 자기 상을 거하면서 우연히 케인일보가 자기 분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원형은 전부 다 이게 그 이전의 사상들이 다 있었어. 그레이브스가 1970년대 그 이전에 그 이미 바이오, 사이코, 소셜 뭐 해가지고 4분면에 해당하는 그걸 다 얘기했고, 플라톤은 뭐예요? 진선미, 외적인 그 대상적인, 객관적인 이것저건 개체적이다. 여러 개체가 아니라 이게 집합적이다. 그럴 때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체도 시스템적이고 사회적이다. 사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건 동서양에 이미 다 있었는데 케인일보는 그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그하면서 4분면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가지고 자기 사상의 최초의 아퀄 사상의 완성이 지금 1995년도에 초부터 3년 동안 이걸 쫙 집필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기 사상에서부터 여기 중요한 대표적인 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일반 지식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역사라고 해서 내가 번역한 브레비스트는 대화체로 해가지고, 이건 케인일보의 온 우주론, 이거는 굉장히 학술적이고 논쟁적으로 썼어요. 이건 그렇지 않게 그 감각과 영혼의 만남. 이 두 개 다 내가 번역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 번역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최초에 번역하려고 그랬던 건 최초는 사실은 I2I였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써놨는데 명정 교수님이 이걸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최초 나온 책이 이 책이었다. 이게. 근데 이게 케인일보의 이 책들이 다 전부 다 95년도부터 2000년도 정도에 나왔는데 되게 또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통합심리학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니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케인일보의 사상이, 아퀄 사상이 정립이 된 게 사실 발표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까지 발표된 주요 서적들, 이게 핵심 엑기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케인일보가 이전까지는 이 책 쓰고 나올 때까지는 대외적인 활동을 안 했어요. 자기가 집필만 하고 뭐 하다가 사기 사상이 그하고 2000년이 되면서 디지털 시대, 밀레니엄 시대면 그하잖아. 온라인에 그어야 되는. 케인일보 그때부터 이제 제5기 사상이, 제4기 사상이 이게 완성이죠. 제5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케인일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올 때인데, 케인일보가 여기에 넘어가면서 이제 인티그랄 인스티튜트라든지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니까 막 비판가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좀 케인일보는 다른 사상가들하고 달리 더 자기 사상에 그게 도취한다고 아까 뭐 자만심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케인일보가 이제 자충술 든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아퀄이라는 것을 갖다가 케인일보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뜻은 좋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더 경직되는 형식으로서 그 쿼드런트도 그한데 그걸 갖다 또 안팎으로 해가지고 8개 조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의 발달 단계와 또 상태를 갖다가 또 이렇게 공식으로 딱 만들고, 이것이 이제 케인일보가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케인일보 사상은 5개 사상에 대한 걸 개관을 해달라기 때문에 내가 대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것도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제 그걸로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철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이제 상세한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케인일보 사상은 이런데 어떤 면에서 비극이라고 할까 한 거는 이때서부터 5기 사상이 되면서부터 2005년도인가 50대 중반이 이렇게 되면서부터 케인일보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몇 년 동안 그 인티그랄 인스티튜트 가지고 막,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때 어떻게 했어요? 2000년대 케인일보가 이제 활동할 때 막 거의 매일 나도 케인일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글이 올라왔나 막 보고. 근데 케인일보가 자기의 3부작, 첫 1부작이라고 하는 이 세스, 이후에 2부작, 3부작이 그때 온라인상에서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 그 적고도 스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다 이게. 왜 안 나왔겠어? 그때부터 건강이 그래야 되니까 그걸 집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 사상에 그걸 갖다가 담궈가지고 나온 책들이란 게 5기에 나온 게 케인일보가 그한 책들이란 게 이게 통합 영성, 통합 불교 이건데 4기와 5기 중간 쪽에 해당한 거로서 아이 오브 스피릿 같은 거 여기 아이 오브 스피릿 같은 거 이거는 케인일보가 여기 발표한 것들을 갖다 4기, 초기, 5기 중에 합친 걸 갖다가 여러 분야 의식 그 다음에 영성뿐이 아니라 문화, 예술 뭐 이거 각 분야에 그 안을 갖다가 그한 책을 그한 것이면 이거는 오히려 읽을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케인일보가 대표적으로 내놓고 있는 이외의 책들이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케인일보의 5기 사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반대로 나온 거예요. 영성, 명상, 불교 이거 다 뭐예요. 여기를 갖다가 이게 경직화된 아퀄 모델
그걸 가지고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발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상에 보내. 그때는 책으로 나오기 전에 뭐 자기 사상 뭐 하니까 막 공격이 들어오고 하니까 걔네들은 막 의식 수준이 나서 이거 모르는 게 뭐 하면 그때 막 사건도 터지고 막 그랬다고. 이런 게 이제 케일버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보기 사상. 근데 케일버는 또 나중에 구한 사람도 내가 가장 잘 쓴 책이 통합 영성책이다. 근데 난 케일버 사상 우리나라에 제일 그하고 90년대 초부터 그한 사람으로서 케일버가 가장 못 쓴 책이 이 책이네. 가장 문제가 되는 책이 명상이에요. 이 세 가지 세 책이 물론 미래 종교까지 포함하는 거지만 이 책들이란 게 사실은 이렇게 경직된 틀로서 할 수 없는 거를 더 경직된 오기의 틀로서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수가 가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케일버를 그걸 떠나고 했죠. 그래서 케일버 사상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기까지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사상으로서의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 초까지 발표한 케일버의 주요 저서들 그게 나타나요. 지금 이게 케일버가 20, 30분에 되는 걸 갖다가 내가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지만 내가 지금 설명한 거에서 케일버 사상의 백본, 케일버가 뭐를 가지고 그거 하냐 하는 게 지금 이미 내가 다 그냥 설명적인 거 아니면서 말은 다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에 대한 걸 여러분들